안녕하세요. AM성형외과 조현균입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겹주름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도 중등도 이상 조금은 심한 겹쌍꺼풀 겹주름 케이스였고요. 수술 후 7개월쯤에 다시 한번 마침 오셨길래 제가 케이스 리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화지방 재배치는 말 그대로 우리 눈 안쪽에 있는 안화지방을 이제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겹주름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위쪽, 뒤쪽, 그러니까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안화지방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렇게 재배치시켜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너무 뒤쪽으로 이제 퇴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안화지방을 앞으로 빼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겹주름이 있을 때 안화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겹주름의 재발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겹주름도 일종의 유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다 풀어놔도 이제 수술 후에 부기가 좀 빠지고 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착을 풀고 난 자리에 지방을 좀 깔아줌으로써 다시 그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쌍꺼풀을 조금 더 깊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겹주름 있고 꺼진 눈이 있는 분들은 이 눈꺼풀 피부가 뒤쪽으로 자꾸 딸려가요. 이 쌍꺼풀 라인이 위쪽에 있는 눈꺼풀도 자꾸 뒤쪽으로 딸려가요. 그러면 쌍꺼풀 라인이 얕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얕게 걸리면 쌍꺼풀도 아닌 것이 약간 주름같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얕게 걸리기 때문에 좀 풀리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화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이 자꾸 뒤쪽으로 딸려 들어간 눈꺼풀 피부를 이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게 되면 쌍꺼풀 라인의 위쪽의 피부가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쌍꺼풀이 좀 깊게 걸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화지방 재배치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히 우측이 눈꺼풀 피부가 자꾸 뒤쪽으로 딸려 들어가서 쌍꺼풀이 얕게 걸리는 케이스라서 어쩔 수 없이 절개법을 이용해서 안화지방 재배치까지 시행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자, 수술 전 상태 보시겠습니다. 겹쌍꺼풀 혹은 겹주름이라고 하죠. 이 작은 주름들이 여러 개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쌍꺼풀 같은 그나마 조금 더 깊은 주름도 있고 얕은 주름들도 여러 개 많이 동시에 관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안쪽 부위에 작은 주름들이 좀 많이 관찰되고요. 좌측 우측 그 겹쌍꺼풀 정도는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라인을 잡아보면 우측이 겹쌍꺼풀 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비절개 방식으로는 라인이 안 잡히는 그런 정도의 유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절개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꺼진 눈도 조금 관찰된다는 건데요. 이분도 약간 돌출안이 있는데 돌출안이 있으면서 겹주름이 관찰되고 그리고 꺼진 눈까지 동시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눈썹 아래쪽이 좌측 우측 둘 다 약간 꺼져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분이 안검하수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눈이 전반적으로 또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눈이 좀 덜 또렷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겹주름, 겹쌍꺼풀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주름이 여러 개 있으면 뭔가 눈이 또렷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전반적으로 조금 또렷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안구의 위치가 약간 돌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돌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뼈 혹은 눈의 아래쪽 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이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편이고 보통 이제 돌출안이 있으면서 피부 얇고 눈동이 약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겹주름, 겹쌍꺼풀 잘 생기고 꺼진 눈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도 약간은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돌출안이 있으면서 겹쌍꺼풀, 꺼진 눈 동시에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 전 눈 감은 사진인데요. 작은 주름들 조금 관찰되고요. 특이한 소변은 없습니다. 좌측 측면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작은 주름들이 여러 개의 주름들이 동시에 관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주름도 관찰되고 안쪽 부위도 좀 더 겹주름이 좀 더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이제 새로 한번 시행을 했고요. 이제 절개 방식을 이용을 했고 겹주름 부위를 모두 풀어주고 이제 안화지방 재배치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이제 일주일째 실밥 뽑은 직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대칭성 초음파라고
오른쪽 왼쪽 쌍꺼풀 라인의 두께라든지 형태는 인아웃 라인인데 형태도 괜찮아 보이고 겹주름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눈 감은 사진인데요. 이 흉터 라인도 대칭적으로 균일하게 잘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한 7개월째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째 정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라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대칭적으로 이제 인아웃 라인 정도로 관찰이 됩니다. 겹쌍꺼풀도 이제 더 이상 관찰되고 있지 않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눈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겹쌍꺼풀 겹주름이었죠. 겹쌍꺼풀 겹주름이 더 이상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쪽 작게 있던 여러 개의 주름들도 모두 다 해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쌍꺼풀 라인 주변에 있던 여러 겹의 쌍꺼풀 겹주름들도 모두 다 해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쌍꺼풀이 단일 하나로서 깨끗하고 매끈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 아래가 좀 꺼져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수술 전에 비해서 꺼진 정도가 어느 정도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출안이 있기 때문에 이 꺼진 눈이 완전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매가 좀 더 또렷해졌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검은 노른자가 좀 더 또렷하게 관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눈매가 결론적으로 좀 많이 또렷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출안이 좀 있다는 측면인데요. 돌출안이 있을 때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도 소세지 같이 보이고 라인 너무 낮게 잡아도 속쌍꺼풀 같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높이를 적당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돌출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괜찮게 보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돌출의 정도도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쌍꺼풀을 적당하게 잡음으로써 돌출안의 정도도 조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월째 이제 눈 감은 사진인데요. 뭐 특별한 소개는 없습니다. 흉터 상태 상당히 좋고요. 매끈하고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주 좋은 편입니다. 7개월째 좌측면 사진인데요. 뭐 정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겹쌍꺼풀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쌍꺼풀 라인, 인아웃 라인으로 잘 관찰되고 있고 꺼진 것도 좀 더 좋아졌고 눈매도 전반적으로 또렷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도 눈매 또렷해졌고 쌍꺼풀 라인, 단일 라인으로서 잘 형성되어 있고 겹쌍꺼풀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습니다. 겹쌍꺼풀 겹주름은 그 정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좀 경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등도 이상 가게 되면 절개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겹쌍꺼풀 겹주름이 있을 때 내 눈이 어느 정도의 겹쌍꺼풀 겹주름을 갖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AM 성형외과 조인규 원장이었습니다.